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올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금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으로는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3년 하반기에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먼저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서 자산군들의 기본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낸 코스토론의 달걀 그림인데 11월 FOMC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7월 FOMC가 금리 고점 A가 됐고요. 코스토론의 달걀 기준에서 금리 고점 A와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를 내리는 버블의 최고점 B 그리고 연준이 B컷으로 금리를 한 번에 50bp 이상 내리게 되는 경제위기 C까지 A, B, C까지의 구간에는 미국 제화 금 달러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A에서 B 구간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으로 반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에서 B 구간에 반등하는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A서부터 저점에서 올라오는 미국 제화 금 달러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에 경제위기 C가 오면 미국 제화금 달러가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매도로 리밸런싱하고 A에서 B 구간의 상승 구간에서 매도한 위험자산을 C 구간에서 하락해 있다면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리밸런싱 하는 게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의 A, B, C 구간을 비교해보면 금리 고점 A는 지난 사이클에서 2018년 12월이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2023년 7월이었고요. A에서 B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지난 사이클에서 2018년 12월서부터 2019년 8월까지 구간이었고 2019년 8월에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전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고요. 이번 사이클에는 2023년 7월에 금리 고점에서 이제 B 구간으로 가는데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페드와치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3월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늦어도 5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시장의 예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때쯤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3월에 일어난다면 미국 증시는 2월 전으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S&P 500이 전고점을 돌파하고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부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지난 영상과 지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렸고 지난주에 S&P 500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하락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나 2월 초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금리 사이클 상으로는 있는 편으로 보이고 오늘은 미국 증시 전망은 지난 전망에서 충분히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쉬어가고 A, B, C 구간에 상승하는 달러와 미국제 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히 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과거의 사이클에서는 C, B컷은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 있었는데 2024년 어떤 위기로 B컷을 하게 될지 현재 이 C, 연준의 B컷을 대비하면서 자산배분 투자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환율과 TLT는 차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 그래프예요. 장기 그래프고 1980년대부터 40년간의 환율 그래프고 과거 IMF가 오기 전에는 800원 정도가 평균 환율이었는데 IMF 이후에는 1,100원 정도로 올라갔고 지금은 1,300원대 환율이 평균으로 점점 더 원달러 환율을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IMF서부터 지금까지 큰 쐐기 모양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고 미국 금리랑 국내 금리의 역전 현상도 일어났었고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 삼각쐐기 모양을 돌파하는 큰 환율 상승이 2022년에 있었고요. 그랬다가 2023년에는 다시 진정이 되는 듯 했으나 현재 상승 채널 안에 아래 부근에서 계속해서 힘을 모으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A에서 C 구간 전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의 구간을 표시해 놨거든요. 전 사이클 보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쐐기형에서 상방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A였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이 되던 A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 상승이 일어났고 C 구간까지 크게 상승했었죠. 그때 코로나 한가운데에서는 이렇게 1,300원이 넘는 환율을 기록했었고요. 지금은 과거에 있던 채널에서 더 가팔라져서 상승 채널이 새로 형성됐는데 이렇게 크게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킹달러라고 불리는 모든 통화 대비 달러가 앞서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가파른 상승 채널이 생겼고 현재 그 안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가 이 구간이고 앞으로 C가 올 것이고 과거에 이렇게 AC를
똑같이 붙였는데 2024년에 후반이나 어느 쯤의 구간에서는 C에 다다르면서 환율이 다시 과거처럼 상승 채널의 상당 부분을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번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해서 이 채널상에서는 상단이 거의 1,500원 후반대에서 1,600원 정도거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이 이렇게 1,6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 1,600원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A에서 C에서 만약에 환율이 크게 경제위기로 상승한다면 1,500원 후반에서 1,600원 정도의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환율의 장기 차트 그래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TLT의 그래프예요. 이번에는 피보나치 되돌림도 표시를 해봤는데, TLT가 만들어진 이후 30년 만기 금리가 5.5% 기준으로 이렇게 80불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TLT가 이렇게 하락하던 시절에 어디까지 하락할까라고 찍은 영상에서 80불 정도 최하 저점을 예상한 적 있죠. 82불 정도에서 반등하고 지금 올라와서 현재 90에서 100불 사이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푸른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직전 사이클의 A에서 C 구간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렇게 A에서 저점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C에서 고점을 만드는 게 TLT의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이 A 저점에서 C 고점까지 상승할 건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이 상승하는 거는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어디까지 하락하냐에 달려있고, 과거 유럽의 재정위기 기준인 3.5%까지 하락한 경우는 110불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2.5%까지 반등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120에서 125불 정도의 예상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110에서 120불 정도가 고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TLT는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장기 이평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꺾여 내려오는 부분도 한 120불이랑 일치해요. 그래서 아마 120불 정도의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으로 반전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구간에서 TLT 투자는 이렇게 A에서 C 구간에 단기적으로 데드캣 바운스처럼 상승하는 흐름만 취하고, 나중에 고점이 되면 리밸런싱해서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과거 40년간 디플레이션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TLT가 우상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비중으로 보유해도 되지만, 지금은 지난 사이클보다 TLT의 최대 비중치도 낮추고, TLT가 고점에 왔을 때는 좀 더 많이 덜어내서 비중을 높이지 않은 채로 자산비물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LT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에서도 0.236 구간이 105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는 0.386이나 0.5까지는 반등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정말로 TLT가 맥없이 반등하지 못하는 경우만 이렇게 105불에서 110불 정도가 될 것 같고, 웬만하면 120불 정도는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상으로도 과거 금융위기 때 저항선이 최근 추세의 저항선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때도 2.5%까지, 그러니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만약에 30년물이 내려온다면 이렇게 환율이랑 일치하는 모습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환율 1,600원과 TLT 125불 이 정도가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투자하면서 사이클적으로 분석했을 때 과거 사이클과 비교하면 이런 식의 전망이 된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TLT를 이 저점에 사서 이 고점에서 매도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를 손실 없이 넘긴 적이 있고요. 지금도 과거 투자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금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2020년에 2010년에 세웠던 고점을 높였었고요. 2020년 이후에 저항이 4번이나 있었죠.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에 도전을 하면서 돌파를 했고,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가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가를 앞으로 경신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면 A에서 C 구간을 제가 그려놨거든요. 지난 사이클의 A에서 C 구간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하면서 고점 저항선이 있었죠. 고점 저항선을 A에서 C 구간에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고점을 많이 높인 적이 있고요. C가 여기에요. 지난 사이클에서 금은 C 이후에 몇 달 더 상승했었거든요. TLT가 C까지만 상승하는 것과 다르게 금은 경제위기 C보다 조금 더 길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사이클과 비슷한 모양을 앞으로 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2023년서부터 이쯤서부터 금의 비중을 0%부터 시작해서 높여서 현재는 25% 최대치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위기를 해칭하기 위해서 금과 TLT를 적절하게 사용하지만 금에 좀 더 중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어느 선에서는 다시 고점을 찍겠죠.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 전에 조정이 일어나면서 고점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이번에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하면서 홍해와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지금 중국의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크게 상승했잖아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지난 물가 피크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도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물가가 갑자기 오르고, 근데 명목금리는 더 올리기 어렵죠. 11월 FOMC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유동성 문제도 있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쪽이 붕괴가 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미국은 연준은 표면적으로는 양적 긴축을 하지만 스텔스 QE라고 은행에 한해서는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부는 돈을 풀어서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무부가 돈을 풀려면은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채를 지금 만약에 명목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더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명목금리는 상승이 제한되어 있고 물가는 오르게 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하락하게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금 가격과 실질금리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가격은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도중에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 코스턴의 달걀로만 봐도 A에서 C 구간에 상승이 예정돼 있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현재 금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금과 S&P 500 미국 주식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 주식 S&P 500 지수와 골드의 그래프를 동시에 표기한 거예요. S&P 500은 여기 보이는 노란색 선 그래프 있죠? 이게 S&P 500의 그래프고요. 요 위에 보이는 캔들 그래프가 금의 그래프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1970년대에 주요 자산들의 연평균 수익률 보면 S&P 500 지수, 10년물 미국채, 주택은 하나도 오르지가 않았죠. 이게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거든요. CAGR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유가와 은, 금은 연평균 20%씩이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1970년대 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무슨 금이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 주식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금은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차트가 너무 작아져서 여기까지 자른 건데 이 뒤에는 더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거의 2000%가 올랐거든요. 20배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S&P 500은 하나도 못 오른 게 1970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었고요. 2020년에도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전망에서 봤을 때는 금 투자에 대해서 자산 배분에서 금의 비중을 높여주는 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미국 주식은 오르지 않고 금이 오르는 일이 일어났을 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너무 지금이랑 비슷한 게 많거든요. 이거를 1970년대를 2020년대라 바꾸면 거의 비슷해요. 먼저 주식시장을 볼게요. 2019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똑같아요. 1969년까지 올랐다가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70년 전으로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때도 2020년 8월부터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70년대 중반서부터는 다시 증시가 상승하더니 쭉 올라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2021년 말까지 올랐고 S&P 500은 2022년 1월까지 올랐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1, 2년을 올랐어요. 72년 말, 그러니까 73년이 오기 전에 고점을 찍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점이 2021년 말이라고 볼 수 있죠.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이때는 72년 말, 지금은 21년 말. 근데 여기서 큰 하락이 일어나죠. 이 큰 하락이
하락이 뭐냐면은 이 큰 하락이 인플레이션의 2차 피크의 하락이거든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2차 하락이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69년에서 70년대 하락이 1차 하락이에요. 1차 하락은 마이너스 37%였고 이때는 50%가 S&P 500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80년대까지 이 73년에 세웠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하워드 막스가 니프티 50 얘기하면서 이때 산 니프티 50가 이때 마이너스 90% 하락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매그니피선트 세븐도 있고 몇몇 주식들이 있잖아요. 몇몇 성장주나 대형주들이 그것만 오르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많이 떨어졌다 하락장 때 이런 게 되게 70년대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때 물가가 오른 것도 유가 때문에 오른 거기도 하고 지금도 그것도 비슷하고요. 중동 전쟁에 있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를 때 있죠. 주식시장이 1970년대에서 이렇게 73년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금도 같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2차 피크가 일어났거든요. 73년 2월에서 74년 12월까지 인플레이션이 2차 피크가 오면서 미국 주식은 크게 떨어졌죠. 근데 금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됐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는 다시 금리도 낮추고 했단 말이에요. 명목금리를 낮춰주니까 주식시장은 올랐고 금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이때서부터 다시 반등했거든요. 이게 마지막 인플레이션인데 이때는 금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해서 저점 대비 1300%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연평균 20%나 상승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은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73년의 정고점을 뚫지 못했죠. 금의 가격에는 실질금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1970년대 금 가격과 실질금리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아까 보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같이 나타낸 표거든요. 여기 보면 70년대, 75년, 78년 있고요. 푸른색이 실질금리고 검정색이 명목금리, 붉은색이 물가지수거든요. 물가지수 보시면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가 더 크게 올랐다가 하락했죠. 1차 피크, 2차 피크, 3차 피크고 우리가 지금 1차 피크를 지나왔잖아요. 1차 피크 지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피크가 아직은 안 왔죠. 근데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데 요새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오르면서 뭔가 불길하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래프에서 제가 같은 색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2차 피크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기간 붉은색 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푸른색 표시된 부분이 보면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2차 피크가 진정되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물가가 반등하면서 3차 피크가 오면서 금은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피크가 끝나고 하락했다가 2차 피크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2차 피크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는 전제하에 말을 할게요. 아까 금 차트 보여드렸을 때 쐐기형에서 돌파해서 상승한 거 보셨죠? 여기도 보면 쐐기형 보이시죠? 73년에도 이렇게 쐐기형에서 있다가 물가가 올라오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물가가 오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명목금리가 기준금리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기준금리랑은 다른데 단기 미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랑 비슷해요. 검정색을 명목금리라 보면 1차 피크 이후에 물가가 내려오니까 금리를 이때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진 않았죠. 지금 금리를 제약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물가보다 높은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물가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인데 금리가 더 높고 물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실질금리가 플러스였어요.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때는 모든 자산이 다 좋지가 않거든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하락을 했죠. 이 푸른색 부분이에요. 푸른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 안에서 삼각 수렴하면서 쐐기형에서 머물고 있죠. 이 구간이 이 푸른 구간이에요.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커서 실질금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유지되던 구간에 이런 쐐기형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붉은색 물가가 갑자기 반등하더니 다시 한번 올라오죠. 쭉 올라와서 전고점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명목금리는 처음에는 따라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명목금리는
연준이 무지막지하게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한계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금리 못 올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과거 70년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금리를 못 올리고 경기가 터지려고 그러니까 내린 적도 있어요. 잠깐. 이럴 때 물가는 그냥 치솟으면서 어떻게 됐죠? 물가가 낮은 상태에 있었는데 원래는 물가가 골든클로스 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라갔죠. 이제는 물가가 높아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실질금리는 더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명목금리를 골든클로스에서 올라갈 때 실질금리는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다. 실질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할 때는 금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금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이제 피크를 찍었죠. 물가가 피크를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내려오죠. 물가가 내려오고 이때도 명목금리는 조금 낮추긴 했지만 높은 편에 있으니까 요 차이, 그러니까 실질금리의 갭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저가에서 스물스물 올라왔단 말이에요. 금가격은 실질금리가 저가에서 고가로 올라올 때는 하락을 해요. 그래서 금가격이 하락을 한 거예요. 이때는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죠. 주식시장은 금리가 내려주기도 하고 물가가 내려오니까 상승을 했는데 금가격은 실질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질금리가 저점에서 고점을 올라갈 때는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반복해서 차트를 보시고 제가 실질금리와 금에 대한 영상도 과거에 올린 적 있고 이번 영상이나 금에 관련된 영상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피크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 금이 상승했다가 조정이 됐는데 상승할 때는 물가가 상승할 때였고 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는 금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물가는 3차 피크로 상승했고 그때는 정말 금이 완전히 치솟고 거의 20배가 올랐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번엔 실질금리와 금 2020년대를 볼게요. 여기 1970년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2020년대 있어요. 금 가격이 오르려면 실질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이 되는 구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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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금이 오르는 거예요.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실질금리가 저점에서 고점이 되는 구간. 실질금리가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질금리가 낮아도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면 금은 하락을 해요. 실제로도 최근에 보면 금이 이렇게 실질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저점에서 올라올 때는 금이 계속 하락을 했어요. 이 푸른색 구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 제약적 기준금리란 말은 물가 상승률보다 명목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아서 실질금리가 한마디로 플러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과거 7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거를 70년대로 옮겨보면 이때예요. 여기 보면 1차 피크 보이시죠? 물가가 1차 피크를 찍고 나서 내려왔죠. 지금 보면 물가가 1차 피크를 찍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검정색 기준금리 보면 처음에는 물가가 1차 피크 때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도 이렇게 엄청 높진 않고 이 정도만 높여도 벌써 물가보다 높아지니까 제약적 기준금리가 돼서 물가가 잡혀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황을 유지를 했죠. 이 푸른색 부분 보세요. 기준금리 검정색이 명목금리지만 기준금리라고 보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명목금리가 검정색이 맨 위에 있고 횡보하면서 좀 오르고 있지만 그 아래 보면은 물가가 그 아래서 횡보하다가 오르고 있죠. 이 격차가 있죠. 그리고 실질금리는 기준금리가 명목금리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인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죠. 이때는 금이 삼각수렴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물가가 내려와서 물가가 내려온 다음에 횡보하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명목금리는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지금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금이 삼각수렴에서 지금 갇혀 있었죠. 지금 물가가 여기서 잡히면 1940년대랑 비슷하고 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2차 피크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오르면 1970년대랑 비슷하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근데 지금 물가가 어때요? 처음에는 잡힐 줄 알았는데 지금 중동전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뭐 잘못하면은 확전이 되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도 조금 되고 있고 최근에 하락이 그래서 일어난 거죠. 만약에 진짜 물가가 올라버리면 어떡하죠? 물가가 올라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과거를 비교해 볼게요. 물가가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 검정색 명목금리를 골든클로스 하는 날에 이렇게 실질금리는 크게 하락하게 되죠.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죠. 지금 실질금리가 고점에 있고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는 못 올리잖아요. 기준금리 못 올리니까 명목금리는 여기서 유지할 거고요. 5%에서. 근데 물가가 5%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골든클로스가 나면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죠? 고점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럼 금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미국 주식은 S&P 500은 하락을 했죠. 큰 하락을 했어요. 50%나 하락했어요.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했는데 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전고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장기 전망으로는 하이먼 미스키 버블 붕괴, 조정의 가능성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도 미국 주식의 흐름이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금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중요시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보시는 분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